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이건 참 신기하고도 섬세한 거죠.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곤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보다도 지켜가는 것 아닐까요? 처음엔 다들 좋잖아요.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괜히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결국 인연을 오래 지킨다는 건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노력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은 그래서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직장 동료나 이웃이든 관계라는 건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절대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것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결국 아주 작은 말투 하나, 눈빛 하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였는데 사소한 오해 때문에 연락이 끊긴 적, 가족이지만 가까이 있어서 더 자주 상처 주고받았던 순간, 직장에선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불편했던 인간관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조금씩 지치고 결국은 스스로 벽을 쌓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을 다잡고 한 번만 더 손을 내밀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기 위한 10가지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각 주제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들을 예시로 3가지씩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실천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저런 경험 있었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났을 땐 마음속에 소중한 인연 하나쯤 더 떠오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보게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인연은 우연히 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간직하려면 마음을 다해 가꿔야 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그 마음을 다잡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첫째, 말보다 들어주는 귀가 먼저예요. 우린 흔히 말을 잘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들어주는 귀가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말하려는 의도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속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괜히 위로한다고 그래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이런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그 친구가 말문을 닫아버린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또 가족이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해결책부터 들이미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답답해졌던 순간도 생각나실 거고요. 직장에서는 동료가 나름 진심을 담아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건성으로 들었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턴 아예 말을 안 꺼내게 된 일도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상대가 말할 땐 먼저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아요. 중간에 내 생각이나 조언을 끼워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조금만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공감의 말 한마디,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상대는 조언보다 공감을 통해 위로받고 그 공감이 쌓일수록 신뢰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거든요. 이렇게 말보다 귀를 먼저 열면 마음과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둘째, 다름을 인정해야 가까워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다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말투나 습관까지 다 제각각인데 우린 자꾸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가 반응해 주길 바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얘기해서 풀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혼자 조용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왜 말 안 해? 왜 피하려고 해? 이렇게 몰아붙이다가 마음의 거리가 벌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엔 친구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데 그걸 너무 예민하게 지적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불편해져서 연락을 끊게 되는 일도 있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부모님은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랑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식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계속 부딪히는 경우도 참 많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일단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뿐이라는 걸 자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관계에 여유가 생기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조율하는 관계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진심을 담은 사소한 배려가 관계를 깊게 해요. 우리는 대체로 큰일이 있을 때만 상대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은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감동할 수 있어요. 또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나 메시지 하나로도 그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때로는 고마워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죠.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관계를 지켜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아 배려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 아니면 이 일 도와줄게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람은 결국 마음이 전달될 때 관계가 깊어지니까 작은 배려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넷째,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느냐예요. 모든 관계에서 대화만큼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 친구와 간단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 가족과 주말에 함께 요리하거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소중함을 서로 느낄 수 있어요. 직장 동료와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해내면 그만큼 친밀감도 쌓이고 상호 신뢰가 생기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 상대와 함께 보내는 것, 이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주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강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갈등은 모든 관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면 점점 서로의 감정을 쌓아두게 되고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소한 불만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서로 더 크게 상처를 주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마음을 모르고 계속 예민하게 굴었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바로 말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만이 커지게 되죠. 가족 간에도 작은 불화가 쌓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왜 그런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갈등 해결법이에요. 여섯째,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든 우리가 그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그 변화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죠. 가족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어릴 때와 달리 성인이 되면서 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동료가 변했다면 그 사람의 변화에 맞게 대화를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상대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가 생겼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말고 그 사람이 왜 변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어요. 일곱째, 신뢰를 쌓는 작은 약속을 지켜요. 신뢰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죠. 하지만 신뢰를 쌓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쌓여야 비로소 큰 신뢰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직장에서 동료에게 맡긴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것, 가족에게 한 말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결국 큰 신뢰를 만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상대에게 보여주는 신뢰가 관계의 기초가 돼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 큰 신뢰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덟째, 감정 표현을 아끼지 말아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유리해요. 감정 표현이란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단순히 고마워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고마움을 마음 깊이 담아 표현할 때 관계는 더 깊어져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진심으로 전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아홉째,
존중과 예의를 잊지 말아요. 어떤 관계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반드시 필요해요.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누구든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바쁠 때 그 시간에 전화를 해서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작은 배려들이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예의를 지키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그게 바로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표현이 쌓여서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열째, 관계의 소중함을 꾸준히 되새기기.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게 바로 관계의 소중함이에요. 늘 함께 있다 보면 상대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주 되새기고 그 소중함을 일상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좋아요.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고 그 소중함을 일상 속에서 표현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키는 비결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가끔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작은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이에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무엇보다 시간을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더 건강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모두 좋은 인연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알게 되었기를 바라요. 내일도 함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더 많은 혜택과 특별한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